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무단횡단을 하면 교통사고로 사망이 이를 위험성이 커집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나라 교통사고 중 40% 가까이가 이런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대부분은 노인이었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이 문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관계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이 일반 도로로 바뀐다는 소식 몇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따라서 다음 달 중순부터 차량 제한 속도가 기존의 시속 100km에서 구간에 따라 시속 60에서 80km로 바뀝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IC 부근부터 성남 2고가까지 1.7km 구간은 시속 80km, 그리고 첫 공사 구간부터 인천 기점까지 9.5km 구간은 시속 60km로 설정이 됐습니다. 이 구간 다니시는 분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웨스트라이프의 업타운 걸 띄워드리면서 2017년 9월 13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무단횡단으로 길을 걷던 사람이 차에 치여서 숨지는 비율이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39.9%입니다. 10명 중에 4명은 보행자 사망사고라는 얘기인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의 2배 정도입니다. 그리고 무단횡단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 중 절반은 65세 이상 노인이었습니다. 서울연구원이 어제 교통사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교통사고 유형의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없는지 교통안전공단의 홍성민 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노인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로 그렇습니까? 예, 지금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연평균 0.3% 또 이제 사상자도 이제 1%씩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 예. 반면에 이제 노인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그 발생 건수는 약 6.1% 그리고 사상자 수는 평균 약 6.2% 증가하는 등 계속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 또 특히 이제 3년간 그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연령대별로는 한 20% 정도씩 이제 균등하게 분포를 하고 있는데 사망자 수는 40%가 이제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인한 사고가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1년에 이런 교통사고, 무단횡단 같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노인 비율은 이게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지금 노인 교통사고는 이제 최근 3년간 사망자 수의 절반이 이제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인데요. 예. 이제 그 중에서 45%가 도로 횡단 중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 교통사고 중에 이제 절반이 노인 사고, 그 중에 또 45%, 또 절반 정도가 횡단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전체적인 연령대에서 뭐 사망, 부상이 조금씩 줄고 있는데, 노인층에서는, 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 맞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단순히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을 해서 아니면 차가 많아져서 왜 그럴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도 증가를 하고 차도 많아지는 그런 것도 이제 큰 배경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는데요. 예. 그러나 이제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증가율보다 노인 교통사고 증가율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노인의 그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다양한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은 노인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노인들 특성으로 이제 느린 횡단 속도, 그리고 느린 반응 속도, 그리고 상황이나 법규를 이해하는 것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제 신체적 능력의 한계로 이제 육교나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것을 좀 꺼려하셔서 무단횡단을 더 선호한다거나 이런 특성에 있어서 이제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고 유형을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일단
보행자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 보행자 같은 경우는 그 도로 횡단 중에 사고가 발생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래서 그 횡단 중에 발생하신 경우가 많은데 반면 이제 운전자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약 10%씩 계속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예.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걸 살펴보면은 전체 그 교통사고 중에 차량 단독 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30대는 약 3%인 반면에 65세 이상은 약 6.5%로 그 30대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 기준으로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노인 운전자도 노인 보행자 못지않게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보행 중에 사고를 당하는데 그게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인 경우에 차량이 그 파란불인 횡단보도가 파란불인데도 차량이 그냥 지나가서 사고 나는 경우가 있고 횡단보도를 미처 다 지나지 못했는데 그 횡단보도 불이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차량이 그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하고 또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또 무단 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이런 사례들이 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나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통계 자료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노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행하는데 속도가 더 느리기 때문에 횡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횡단할 때 이제 사고에 더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이 자료를 보니까 특이한 것이 있더라고요. 이런 무단횡단 같은 보행자 사고는 보통 밤에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차량 운전자들도 당연히 사람이 없겠거니 하고서 그냥 달리다가 서로 이제 사고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외로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하는 낮 시간대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예. 그 사고 발생 건수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노인들이 주간의 경제 활동을 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덜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통 주간에 활동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간에 발생 건수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반면 야간에 치사율을 비교해 봤을 때는 주간의 치사율은 4%, 야간에는 한 7% 정도로 야간 교통사고의 심각도는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더 이렇게 사망 위험이 높은 것은 밤 시간대 사고지만 낮 시간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그럼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고가 많았나요? 낮 시간대요? 낮 시간대는 보통 다른 그 연령층에서 출근을 한 아침 8시에서 10시부터 해서 그 저녁 한 5시 정도까지 이제 주간 시간대 이렇게 그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시간에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때 이제 노인층들이 아무래도 또 많이 활동할 때니까 그런 비율도 높아지는 것 같네요. 자, 그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좁은 갓길로 걷는 분들도 있고, 뭐 이면도로로 걷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횡단보도가 아까 멀다고 이렇게 무단 횡단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안전교육 같은 거는 따로 있나요? 네, 지금 해외 교통사고를 이제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면은 그 면허를 소지한 사람보다 면허 없는 사람들이 이제 보행 사고라든지 자전거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면허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교통 관련 법규를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법에 대한 이해라든지 실제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차량이 어떻게 움직일 거다 이런 예측이 가능하신 분들이 많은 반면에 이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분들은 그런 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령자들도 타 연령층들과 비교를 했을 때 면허 소지자 비율이 더 낮거든요. 그래서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횡단 속도하고 반응 속도가 이제 노인들이 더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스스로 신체 기능에 대해서 저하가 됐다는 것을 자각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런 그 법규를 모른다거나 이런 능력을 자각하지 못하는 등 이런 특성을 가지고 이제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아이디어 없을까요? 뭐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운전면허 갱신할 때마다 또 가서 뭐 교육도 받고 그럴 수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따로 이렇게 불러내서 이런 것들을 잘 지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드릴 자리가 마땅치 않잖아요.
뭐 주민센터를 활용한다든지, 그렇죠? 예, 일단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따로 불러서 교육을 시켜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요. 예. 어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 곳에서 이제 특별 강의 형식으로 강의를 한다거나, 예. 아니면은 체험을 직접 하실 수 있도록 위험한 상황을 체험할 수 있도록 경험을 시켜드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린이 대상으로는 이런 교통 안전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을 수 있는 시설도 있고, 뭐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체계적으로 또 알려주기도 하는데, 노인분들에게는 그런 게 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호 시스템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도로 표지판이라든지 도로의 페인트로 노인 보호 구역이 설정이 돼 있잖아요. 어떤 보완책들이 있을까요? 노인 보호 구역도 있는데, 이제 노인 보호 구역 안에 설치되는 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타 다른 곳에 설치되는 것으로 노인들이 아무래도 보행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제 횡단보도에서 횡단 신호기를 녹색 신호를 보통 신호보다 좀 더 길게 줘서 이제 충분히 건널 수 있게 도와드린다거나, 아니면은 횡단 중에 중간에 이제 휴식을 취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좀 대피를 할 수 있는 보행섬을 설치를 하는 그런 방안들도 있습니다. 네. 이제 또 육교나 이제 지하보도를 이용하지 않는 그런 계단 올라가는 게 힘들어서 그러시는데, 이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이런 다양한 지금 노력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운전자들도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점들을 특히 주의하면 좋을까요? 일반 운전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 보행자를 발견했을 때 보행자들이 이제 일반 보행자랑 특성이 다른다는 것을 이제 인지하고 운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노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행 속도가 느림으로 신호 대기할 때 예측 출발을 하지 말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노인들이 이제 인지 반응 시간이 느리시기 때문에 또 이제 시각하고 청각이 좀 능력이 떨어져서 차가 오는 것을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에 보행자가 피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이제 보호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조심해야 되겠지만 가장 우측 차선에 있는 차량들이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좀 늦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들이 예측 출발을 하게 되면은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항상 이제 제한 속도를 지켜서 주변을 살피면서 운전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르신들도 조심을 해야 되고 운전자들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또 가을 수확철이고요. 뭐 시골길에서도 어르신분들 도로에서도 오며 가며 또 이것저것 작업도 많이 하시는데, 은행나무 열매도 주우러 가시는 분들 계시고요. 복장 같은 거, 자전거를 밤에 탈 때는 특히 반사판이라든지 번쩍이는 등을 달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장이라든지 어떤 점들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거 없을까요? 예.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자전거 같은 경우 반사 조끼라든지 아니면 반사 스티커 같은 걸 붙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찬가지로 이제 어르신들을 포함해서 또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전동 휠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들도 포함을 해서 야간에는 그런 밝은 형광색 옷을 입고 다니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형광색 옷보다 더 좋은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반사 안전 조끼라든지 이제 제기반사 성능이 있는 소재의 의복이나 이런 것을 착용하셔서 운전자들로부터 이제 시인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따로 그런 복장을 준비 못하셨다면은 휴대전화를 열어서 불이 켜지게 하고 이렇게 흔들면서 걷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예,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은 이제 뒤에 운전자들이라든지 분들께 빛을 보임으로써 좀 자신이 여기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노인 교통사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통안전공단 홍성민 연구원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택시기사 강신구입니다. 일단 손님이 이렇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을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말이 참 듣기가 좋죠. 다른 때보다 인사 한마디가 활력소가 되죠. 요즘 졸음운전 사고가 많은데 자기가 집중을 해야지만이 안전운전을 하지, 집중 못하면 어떤 그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죠. 충분한 휴식을 좀 취해가지고 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이지만 아직까지 뜨거운 태양이 비치기 때문에 아주 답습니다.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이 운전을 하는데 좀 기다릴 수 있는 그 배려가 없다는 얘기죠. 크래셔는 이제 자주 아무 때나 그냥 팡팡대고 이렇게 눌러대면은 깜짝깜짝 놀라고 사고의 또 원인도 될 수 있어요. 기다리고 앞차가 왜 서 있는가를 생각하고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크래셔를 자주 누르지 않고 3초만 기다리고 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전도 배려인데 그런 배려심을 갖고 좀 했었으면 서로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각자 서로에게 파이팅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강신구 기사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말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기사님들한테도 탈 때 내릴 때 이렇게 고맙습니다 한마디 하면은 그 별거 아닌데도 굉장히 표정이 온화해지시고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우리가 습관화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경적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경적은 굉장히 그 자동차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자신의 위험을 알릴 수 있고 상대방에게도 조심하라고 알릴 수 있는 그런 경고 장치인데, 화내라고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요즘에 경적을 자신이 소리 지르는 거 대신해서 쓰시더라고요. 빵! 나 화났다고. 그런 습관들도 좀 줄이면은 우리가 도로 위에서 얼굴 붉힐 일, 또 보복운전 그런 것을 하는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강신구 기사님 오늘도 안전운행 하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왕이 사랑한 보물, 독일 드레스덴 박물관 연합 명품전, 드레스덴 박물관 연합의 18세기 독일 바로크 왕실 예술품 130건을 국내 최초로 소개하는 전시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장 특별전시실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 대한 의견 혹은 다양한 사연 보내주시면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관람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리키 리 존스의 Chuck is in love 듣고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요. 잠시 뒤에 서울시와 경기도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수요일 순서 서울특별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잠깐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더위가 물러가다 보니까 오존 농도는 많이 낮아졌는데 미세먼지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대기정책과 이태일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시가 미세먼지하고 오존 농도가 높아서 경보가 발령될 때 조금 더 빠르게 전파할 수 있다고 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올해 8월까지 서울시에 발령된 미세먼지 주의보는 6회, 오존 주의보는 33회로 올해가 가기도 전에 작년과 이미 같아졌습니다. 난방이 시작되는 늦가을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 서울시는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가 정해진 기준보다 높아서 경보가 발령될 경우 7분 내에 시민들께 전파할 수 있는 대기 오염 경보 자동 발령 시스템을 구축해서 9월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경보 사항이 발생되면 언론기관, 자치구, 교육기관, 알림이 서비스 신청 시민, 홀봄, 돌봄이 등 취약계층에 보도자료와 문자, 팩스를 전송하고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및 서울시 홈페이지, 모바일 서울, SNS,
전광판 게시등을 순차적으로 전파하는데 30분 이상이나 필요했습니다만 네. 순차 전파 방식을 원클릭 자동 전파 방식으로 개선해서 전파 시간이 7분 이내로 단축됨으로써 영유아, 노약자 같은 미세먼지 민간군과 야외 근무자 등 취약군이 보다 빠르게 대기질 상황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그러면 이런 전파 방식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대기 오염 경보 자동 발령 시스템은 대기 오염 측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과의 연계 속에서 운영됩니다. 대기 오염 수치가 시스템으로 연동되어 경보 수준에 도달하면 실시간으로 서울시 담당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공유가 됩니다. 서울시는 상황을 파악하고 발령 여부를 판단해 시스템을 단 한 번의 클릭으로 관계 기관에 동시 전파 방식으로 전파합니다. 예, 그러면은 일반 시민뿐 아니라 뭐 미세먼지라든지 오존에 취약한 뭐 노약자들도 도움이 될 거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런 정보들을요? 네, 종전에는 인터넷 회원가입, 공인인증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대기질 알림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스템을 개선 구축하면서 전국에서 최초로 ARS를 이용하여 대기 오염 정보 문자 알림이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해지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를 들면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 누구나가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적시에 건강보호조치가 필요한 민간군과 취약군, 질환자들에 대하여 ARS를 이용한 문자 알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뭐 신청을 하면은 문자 알림으로 바로 대기질 상황을 볼 수 있는 거군요. 오존 농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네, 문자 알림이 서비스는 기존에는 대기 환경정보 홈페이지에 가입한 이후에 신청해야 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ARS로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 02-3789-8701이나 다산 콜센터 02-120으로 전화하셔서 안내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서울 지역번호 02-3789-8701, 3789-8701, 이거하고 다산 콜센터 02, 그러니까 휴대전화 기준으로 말하는 거죠. 지역번호 02-120. 여기 두 가지가 다 ARS 시스템이 똑같은가요? 그렇습니다. 아하, 둘 중 하나로 전화를 하셔서 안내에 따라서 이 ARS로 대기질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끝으로 뭐 우리 서울 시민분들께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요? 네, 보다 많은 시민들께서 문자 알림이 서비스를 신청해서 대기 오염 경보를 받아보시길 바라며 특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만큼 학부모, 심혈관 또는 호흡기 질환자와 보호자의 많은 신청을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대기정책과의 이태일 팀장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의 마인 듣고요. 경기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은 경기도 소식 알아보고 있습니다. YTN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김학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예, 경기도 역점 사업 중 하나가 버스 준공영제였는데 이게 내년에 실시될 수가 있을지 불투명해졌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그 버스 준공영제는 그 공공기관이 버스 업체의 수익금을 관리하고 그 운행 실적에 따라서 그 원가를 보전해주는 방식인데요. 버스의 그 가동률을 높여서 그 입성률을 낮추고 또 운전기사의 근로 여건을 개선해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예. 대신 그 지자체의 그 예산 지출이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 경기도가 이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그 일선 시군과 맺은 그 협약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는데
도의회가 이 동의안의 처리를 보류한 겁니다. 예.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도의회의 시각입니다. 예. 버스 준공영제가 되면 도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도의회는 왜 이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도의회는 우선 경기도가 이를 시행하면서 정확한 분석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역버스의 입석 해소나 또 노선 체계와 서비스 혁신, 또 근로 여건 개선 등과 관련한 자료가 없다는 건데요. 경기도는 또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과 충분한 협약을 가지기로 했지만 경기도가 이런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류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당초 이 제도에 대해서 재정 부담과 일반 버스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논란이 계속됐었는데요. 이 제도가 광역버스에 관련한 거라 일반 시외버스 또 시내버스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 운전기사의 보수에도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버스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만 보장하는 졸속적인 정책이다. 이런 비난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역시 경기도가 주력하는 사업 중 하나 청년 시리즈인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남경필 경기도지사 연결했을 때 도의회가 이 청년 시리즈 관련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소식 전해드려서 이 남지사가 설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3개 중에서 2개의 사업만 반영하기로 했네요. 네, 경기도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가 추경 예산에 포함해서 제출한 일하는 청년 시리즈 3개 사업 가운데 2개만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예.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했다가 반대 여론이 커지고 또 남지사도 또 반발을 많이 했죠. 예. 그런 영향 때문에 한 발 물러선 건데요. 청년 복지 포인트와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 2개의 사업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청년 복지 포인트는 청년 근로자 10만 명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고요.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게 2년간 월 30만 원씩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먹을 거 가지고서 불법을 저지른 업체가 있네요. 경기도가 인체 해로운 성분으로 차를 만들어서 판 업체를 적발했다는 소식까지 들어볼까요? 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공업용 규산염을 원료로 액상차를 만들어서 건강차로 속여서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예. 이 업체는 식품 첨가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물질인 규산염으로 액상차를 만든 뒤 방문 판매원 350명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한 세트당 25만 원을 받고 이를 판매했고요. 이들이 주부나 노인 등을 상대로 직접 방문 형식으로 건강식품으로 속여서 판매했습니다. 규산염은 위 점막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어서 공업용으로만 쓰고 식품으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요. 식약처는 이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 이 제품의 회수를 명령하고 이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소를 통해서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 최근에 살충제, 달걀, 가공육의 어떤 물질, 그리고 여러 가지로 먹을 거 가지고서 국민들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이번에는 해로운 성분으로 차를 만들어 판 업체가 적발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 엄중하게 다스려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학무 기자가 경기도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엘비스 코스텔로의 쉬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 have to pay. She may be the song that